안녕하세요. 로마 이야기꾼입니다. 자, 여기 어디? 이 프랑스 파리 오면은 꼭 보고 가야 되는 곳 있죠?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랍니다. 이거 루브르 박물관에 오면은요, 가장 고민되고 힘든 것은 너무 크고 너무 볼 것이 많고 너무 많이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 제가 있는 이 루브르 박물관의 그 피라미드, 유리 피라미드 바로 밑에 오시면은요, 세 가지 관으로 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근동과 이슬람 문화를 전시하는 리슐리 외관,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드논관, 그 다음에 이집트와 그리스 문화를 볼 수 있는 이 슐리관이 있거든요. 자, 여러 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린다면은 시간이 없거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고 싶다면은요, 드논관 기억하십시오. 드논관을 먼저 보면 된답니다. 나도 눈치껏 보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사모트라스의 승리의 여신상 니케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대표적인 조각상이죠. 이 기원전 약 190년경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승리를 관장하는 여신 니케, 우리가 더 흔히 아는 이름 나이키입니다. 이것은 로두스 섬 주민들이요, 이 에게에서 일어난 이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를 이 프랑스 영사 겸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 놀라운 거는 처음 도착 당시에는요, 이것이 150조각으로 나눠져 있던 거를 일일이 다 맞춘 거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날개 모양, 이것이 바로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이 조각상을 직접 보시면은 놀라운 것이 이 배 전에 서가지고 바람을 맞는 그 모양으로 봤을 때 이 날개가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또한 정말로 놀라운 거는요, 그 옷이 이 살결에 찰싹 달라붙은 모습을 갖다가 저렇게 섬세하게 돌로 표현했다는 거, 정말 놀랍죠? 이 그림은요, 이 성원을 받는 프란치스코 성자 아시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자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치마부의 제자 이치오토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5가지 오상을 받는 모습을 그려놨고요. 그 밑에는 그의 일대기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곳에 그려놨죠. 저 모나리자는 줄 서서 들어가네. 미치겠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따라가고요, 저 앞에 사람 모인 대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저 앞에 놓여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큰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모나리자에서 이 모나는요, 이 유부녀의 이름을 갖다가 이탈리아에서 경칭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자가 이 초상화 모델의 여인의 이름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요, 리자 여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묘한 웃는지 안 웃는지 이러한 입 모양과 이 눈의 모양이 아주 사람을 갖다가 호기심을 자극하죠. 재밌는 거는요, 이거를 프랑스 정부에서 추정 가격을 매겼는데요, 2조 내지 약 4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이 죽을 때까지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팔지 않고요, 끝까지 본인이 지키고 있었던 애착을 가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 유명한 이 경계선을 갖다가 희미하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 또한 그 원근감을 갖다가 이 공기 대기 원근법으로 처리한 거, 이런 것이 가장 유명하죠.
자, 여러분도 루브르 박물관에 오시면은 꼭 보고 가야 될 거, 모나리자랍니다. 불행한 거는 모나리자. 여러분이 이 모나리자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요, 비운의 작품이 있습니다. 왜 비운의 작품이냐? 이건 역시 아주 유명하면서요, 이 루브르에서 가진 가장 큰 그림으로도 유명한데요. 모나리자 이 반대편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비운의 그림이죠. 이거는 파울로 베르네세의 그림인데요. 이것이 원래 있던 곳은 베네치아의 베네딕토 수도원의 산 조르조 마조레 식당에 있던 거를요, 이 나폴레옹이 결국은 이 베네치아를 갖다가 점령했을 때 이거를 뜯어온 겁니다. 약탈이죠. 이 대단한 거는요,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등장인물 이 132명을요, 이 일일이 상상 속에 그린 게 아니라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 모델을 찾아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 내용은 그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 예수님이 가나에 가셔서 이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때 너무 많은 사람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져오라고 해갖고요, 포도주로 이 변환시킨 그 기적을 갖다가 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요, 세례자 요한과 함께 있는 이 성모와 아기 예수고 이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두 명의 아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무릎을 꿇고 낙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들은 게 이 세례자 요한이고요. 이 성모님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게 이 아기 예수죠. 이 성모님의 옷을 봐주시면은요, 그 빨간 안쪽의 옷과 이 파란색 바깥 옷이 있죠. 모든 마리아를 표현할 때는 이 화가들이 저렇게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고요, 이 파란색은 그로 인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뜻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 삼각형 구도로 인해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 뭔가 푸근한 마음이 느껴지죠. 맞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 귀족들이 이 그림을 갖다가 집에다가 걸어놓고 이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데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요, 이 라파엘로가 이 대량 생산 비슷한 그림을 많이 그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만 이런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비슷한 그림이 우피치 박물관, 비엔나 박물관에도 있답니다. 여러분 눈에도 낯익은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외젠 드라크루아가 그린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보통 이 그림은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프랑스 대혁명을 갖다가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다시 한번 이 샤를 10세라는 왕이 이 민중을 억압하는데 이거에 항거하는 이 7월 혁명을 그린 거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있죠.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리안느입니다. 근데 마리안느는요, 어떠한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이 프랑스의 가장 흔한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건데요. 즉, 이거는 어느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갖다가 가리키는 거죠. 이 재밌는 거는 이 그림 안에 보면은요, 이 그림을 그린 외젠 드라크루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여신 옆에 보면은요, 이 신사모를 쓸고 이 총을 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화가 자신을 갖다가 그곳에 그려 넣은 거랍니다. 재밌죠? 이 그림 역시 유명한 그림이죠.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이고요. 이 테오도로 제리코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해서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1816년에 이 배 메두사를 타고요, 이 400명이 식민지 세네갈인데 세네갈로 향하는 도중에 이 암초를 만난답니다. 이 9명 정도 있긴 했지만 부족해 갖고요, 이 149명이 임시 뗏목을 갖다 타게 되는데 이 당연히 물과 음식이 이 부족해서 서로 간에 이 싸우게 되고요, 이 심지어는 죽은 사체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요, 그 당시에 구조선이 이 발견돼서
이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이 환희하는, 환호하는 순간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149명 중에 15명만이 생존자로 남았던 그 사건을 갖다가 아주 극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랍니다. 대관식을 그린 거야. 노틀담 로마적을 안 했는데 뒤는 게 객실에서. 이건 역시 여러분이 많이 보던 그림이죠.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갖다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다비드가 그린 겁니다. 이 1804년 12월에 이 파리 노틀담 대성당에서 이 로마의 교황 비오 7세를 갖다가 초대해 가지고요. 이 나폴레옹이 직접 대관식을 하는 거죠. 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거는요. 이 벌써 이 월계관을 쓰고 있는 이 나폴레옹이요. 그 무릎 꿇고 있는 황후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이죠. 이 재밌는 거는요. 저 그림 중앙에 보면은 이 나폴레옹의 모친이 그려져는 있는데요. 이 사실은 그날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 추후에 거기에 첨부해서 그려 넣은 것이랍니다. 이 그림 역시 다비드의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요, 1784년 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 다비드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내용은요, 예전 이 로마가 이 알비논가하고 이 싸움을 할 때 양쪽이 이 싸움을 해도 끝나지 않자 이 서로 약속하기를요, 이 로마에서 또한 알비논가에서 이 사명제들을 서로 내보내갖고 결투하기로 합니다. 그때 로마의 대표가 되는 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이 이 죽음을 갖다가 각오하면서 그 다음에 나라에 충성할 거를 이 맹세하면서 이 아버지로부터 이 칼을 받는 이 장면이죠.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이 어머니라든가 그 다음에 이 부인들은 너무나도 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슬픔과 비탄에 이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근데 다비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프랑스 공화정을 갖다가 동경하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 프랑스에 대한 이 애국심을 고양할 목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답니다. 이 작품은요, 참 재밌는 모습이죠. 시몬과 페로인데요. 이 아버지와 딸 사이입니다. 어떻게 된 사이냐? 이 감옥에 갇혀서요. 거의 굶어 죽게 되는 이 아버지 시몬에게 이 딸 페로가 이 자기의 젖을 먹여갖고 목숨을 구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조랍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던 거죠? 사랑의 비너스. 맞습니다. 이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130년 또는 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로 추정되는 게요. 당연히 이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 이 비너스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와 보시면은요, 큽니다. 2m 3 높이가 되고요. 1대 1.618. 우리가 말하는 황금 비율 8등신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미를 갖다가 느끼게 되는 거죠. 루브르 박물관의 3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오스만 제국 시절에 밀로스 섬에 농부가 발견한 거를 프랑스 탐험가가 이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걸 알아보고서 프랑스 대사에게 구입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 땅을 건너와 가지고요, 루이 18세가 소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미의 현대적 미의 기준이 되는 밀로의 비너스 꼭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작품명이 잠자는 헤르마프로디토스입니다. 이 헤르마프로디토스는요, 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 태어난 자식인데요. 이 재밌는 거는요, 이 한 몸에 이 남성과 여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원래는 이 조각이
이 매트레스, 밑에 매트레스가 있죠. 이것은 없던 것을요, 이 후세에 와서 우리 천재 조각가 베르니가 만들어서 이 같이 합체시켜 놓은 건데요. 지금 봐서는 정말로 이 원작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 정말로 조화롭게 잘 돼 있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 제가 여러분에게 루브르에 와서 꼭 보고 가시라고 추천드리는 거 이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는데도요, 이 제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데요. 이 루브르라는 곳은 그런 곳이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미있는 프랑스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